다들 안녕하세요. 그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해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이죠. 저번 마지막 방송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시장이 하락한 이후에 브레이크 효과를 해서 한번 이제 반등은 치고 올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이제 브레이크 효과가 치고 올리면 뭐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번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반등 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 효과가 잡히고 그리고 3일 정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저께 이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어저께 이제 힘이죠. 약간 일론 머스크 때의 트위터 효과가 살짝 생각이 나네요. 현재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이후에 현재 이제 반등을 조금 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이제 롱 포지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는 조금 익절을 했어요. 익절을 하고 나머지 것만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약간 W 패턴 관점에서 떨어질 때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질 때 있잖아요. 이렇게 떨어질 때 고점에다가 계속 걸어놨었어요. 돌파 매수를 이제 걸어놨거든요. 예약 매수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계속 걸어놨다가 여기가 이제 이쪽 W 쪽에서 돌파가 되면서 쭉쭉쭉 떨어질 때 매 떨어질 때마다 매 구간마다 이 매 고점 구간 있잖아요. 이 매 고점 구간마다 이제 예약 매수를 걸어놨단 말이에요. 예약 매수 딱 걸어놨다가 마지막 이제 이쪽에서 마지막에서 W 돌파가 들어갈 때 그럴 때 이제 진입을 했어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돌파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진입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익절을 좀 여기서 먼저 익절을 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해서 살짝 이제 부분 익절만 좀 하고 저는 이제 나머지 포지션만 근데 좀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은 조금 큰 관점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장기적인 이제 월봉 관점이에요. 비트코인의 이제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파동적으로 봤을 때 딱 뚜렷하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죠.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이렇게 1, 2, 3, 4, 5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흘러가지만 현재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로 보기에는 1파가 너무 크죠. 3파가 1파보다 작고요. 작은지 비슷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의 이제 약간 느낌상 3파가 좀 크긴 한데 1, 2, 3, 4, 5로 이제 본다고 한다 그러면 3파 1, 2, 3, 4 그리고 5파. 그러니까 파동에 대한 5파동이죠.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5파동 진행 하락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제 5파동에 대한 진행 하락이라 그러죠. 3번 떨어지고 2번 반등 치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번에 발생했던 큰 하락적인 부분이잖아요. 큰 하락적인 부분이 장기적인 이제 하락장 관점에서는 5파동에 대한 하락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가 맞겠죠. 현재 끝났다가 아니고 현재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하락이 어디까지 더 진행될 수 있냐 그러면 물론 이전에 대한 고점인 이제 14,000달러까지도 이제 열어놓고 볼 수는 있겠지만 현재 어쨌든 현재 파동적인 관점에서 아주 장기적인 이건 달봉적인 관점이죠. 달봉적인 관점에서의 파동 쪽으로는 5파동에 대한 하락을 현재 진행 중이다. 보통 그러면 엘리어트 파동의 5파동에 대한 하락이 진행됐다라고 뜻을 한다고 보면 또 올라갈 때 많이 사용하죠. 1, 2, 3, 4, 5로 해서 1, 2, 3, 4, 5로 이제 사용해서 올라간다고 치면 떨어질 때 보통 ABC 하락이 주로 벌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5번째 파동을 진행 중이다. 5번째 하락을 진행 중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꾸로 1, 2, 3, 4, 5에 대한 진행이 중이다 그러면 5파동 이후에는 여기서 몇몇 분들이 연장파동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 연장파동으로. 물론 연장파동도 있어요. 옛날에도 이 연장파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연장파동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이고요. 그리고 짧다. 그 조정폭이 좀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극심한 하락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고 조정폭이 좀 짧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 5파동에 대한 하락이 벌어지고 나면 반대쪽으로 반등적인 관점으로 1, 2, 3, 4, 5가 벌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현재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번 하락이 아마 그 시장의 장기적인 하락의 이제 끄트머리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 관점 이건 달봉적인 관점이고 아주 장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 시장이 오르고 내일 당장 시장이 상승을 하고 상승장을 넘어가고 이제 뭐 하락이 끝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현재 이제 5파동의 이 ING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물론 이 5파동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시장은 다시 건강하게 ABC 관점에 대한 상승을 한 번 더 만들어낼 거라고 봐요.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는 어떻게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번은 오를 거라고 봐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전에 대한 큰 이제 이 산에 대한 고점의 저가 부분이죠. W 패턴의 이제 넥라인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통 우리가 패턴 분석에서 보면 W 패턴이죠. W 패턴 미안해요. M자 패턴. 내가 자꾸 W 이거에 자꾸 빠져 있어가지고 이 M자 패턴의 넥라인 부분이잖아요. 넥라인 부분. 보통 이 넥라인 부분을 깨고 이탈을 하면 보통 이 넥라인까지는 한번 올라왔다가 나중에 다시 빠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상승장으로 넘어가지는 못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해요. 이거는 한 내년쯤 돼야지 이제 볼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격은 보통 이 더블 탑 M자 패턴이죠. 더블 탑 M자 패턴의 저가 구간, 저점 구간이죠. 그 구간까지는 나중에는 어느 정도 회복을 할 것 같아요. 그 구간은 한 28,500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제 장기적인 이제 월봉 관점에서는 5파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진행 중이고 이 5파동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반등에 대한 ABC 관점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이런 상승장을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요런 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거 정도. 큰 하락 이후에 나오는 이제 미니 불장이라고 하죠.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니 불장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미니 불장 정도는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고 있고요. 요 정도 불장이 아니면 요 정도 한 달 정도는 조금 이제 뭐야 시장이 다시 살아나나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12월 달이나 1월 달을 지나서야 어느 정도 체감은 할 거예요. 지금은 체감은 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럼 당장 이제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냐? 그럼 일본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전에 대한 저점이 깨지고 이제 하락이 발생을 했고 브레이크 효과가 걸렸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하락이 극심하게 벌어지는 하락에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물론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어요. 이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안 빠진다라는 뜻은 아니다. 안 빠진다는 뜻이 아니다. 하락이 끊었다는 뜻은 아니다.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다라는 뜻은 시장이 추가적인 하락을 해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 구간 안에서는 박스권에 대한 모양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이제 브레이크 효과가 걸렸다 그러면 딱 단순하게 얘기할게요. 고정에 그냥 매수를 해도 장기적인 반등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브레이크 효과는 항상 큰 하락장이 큰 하락이 이렇게 발생을 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브레이크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하락하다가 브레이크 한번 걸리면 추가적으로는 빠질 수는 있어도 이후에 이 브레이크가 걸린 높이만큼 반등만큼 이상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한다 그래도 오히려 저점이 깨지죠. 저점이 깨져도 또 반등을 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뱀이 털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하락 후 또 저점이 깨지니까 야 개미가 털렸네. 반등을 쳐버리니까 개미가 털렸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이전에 이런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던 효과,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렸던 것을 보고 올라가는 반등이죠. 이런 걸 보고 떨어질 때마다 1차적인 이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이게 1차적인 매수세라고 얘기했죠. 매수세.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에 없던 매수세가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벌어질 때 이제 2차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나 3차 매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매수가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보여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추가적인 저점이 깨진다고 해도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게 되는 거예요. 2차 매수가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브레이크 효과가 주로 1차 매수를 시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이 시장에 표출되는 거라고 이제 본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큰 하락이 나오는 것보다 더 이상 큰 이런 진짜 시장이 이제 끝도 없이 하락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빠진다고 해도 반등은 충분히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상승은 언제 시작되냐? 이 하락은 언제 끝나냐? 자, 정확하게 딱 팩트만 찍어서 얘기하면 여기입니다. 하락이 시작된 부분이죠. 이번 하락이 시작됐던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올렸다가 쪽 뺐던 구간. 이전에 대한 고점 구간이에요. 전고점이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걸 이제 전고점이라고 얘기하죠. 이 전고점을 넘기면 시장은 건강해질 거라고 봐요. 건강해지면 뭐냐면 이제 하락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상승장으로 가는 이제
표석이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시장이 만약에 이번 12월 달까지에도 21,500이죠. 21,500을 회복하는 이제 모습이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년은 어느 정도는 하락장이라기보다는 우상향적인 상승장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그걸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안에서 다시 한번 행보나 이런 이제 지겨운 행보나 박스권에 대한 부분으로 좀 침체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어느 정도는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가장 긍정적으로 상황이 전환되려고 한다 그러면 21,500을 시장이 회복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기대를 해요.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딱히 악재는 없습니다. 왜 악재가 없냐? 야, FTX 사건 모르냐? 알고 있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미 해소된 악재예요. 물론 그게 이제 연쇄적으로 이제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많은 뭐 거래소들 많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연쇄적인 반응 뭐 코인계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이제 벌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게 선반영이라고 봐요. 어쨌든 선반영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좀 대표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나스닥 시장이죠. 나스닥 시장. 여러분들도 최근에 이제 그 CPI 발표도 들어보셔도 알 거예요. 소비자 물가지수 떨어지고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금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올리던 것을 이제 조금 멈춰가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것처럼 예상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만약에 금리적인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코인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아마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번에도 굉장히 슬픈 게 뭐냐면 만약에 FTX 사건이 없었다. FTX 사건이 없었다 그러면 진짜 요 하락이 발생하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큰 상승을 한번 봤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큰 악재만 없으면 지금부터 발생되는 이제 큰 악재만 없으면 크게 시장이 무너질 일은 크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조금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현재는 이제 구간에서 이제 본다 그러면 하락은 보통 5파동이 진행된다 했잖아요. 근데 4시간을 좀 잘라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현재는 이제 한번 하락이 빠지고 A, 그렇죠. 반등에 대한 B, 그리고 조정에 대한 C가 발생을 했고요. 현재 이제 D, 그리고 빠진다 그러면 2파동, 5파동을 이제 보통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5파동 중에 현재 C파동에서 D파동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봐요. 현재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디가 깨지면 여기죠. 한번 올린 장악형이죠.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좀 강력한 장악형이 발생했잖아요. 그것처럼 한 번 정도는 1대1 플러스 알파만큼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조정 부분에 대해서 1대1 플러스 알파쯤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죠. 조금 꼬다리 잡았던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까지는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리고 난 다음에는 한 번 정도. 왜? 파동은 5파동으로 진행됐으니까 A, B, C, D 2파동까지는 조정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올려가지고 2파동을 짧게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또 요 안에서도 지금 5파동을 진행 중이죠. 하나 A, B, C, 현재는 C죠. 그리고 짧게 조정 D, 그리고 나서 한 번 정도 온다 그러면 E.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더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큰 관점 안에서는 뭐예요? B, C, D, E에 대한 단기 조정이 있잖아요. 단기 조정이 되든 그게 장기 조정이 되든 어쨌든 조정 관점을 한 번 더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빠르게 넘어가기는 좀 힘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까 월봉에 대한 관점이보다는 최근이나 이제 앞으로 조금 벌어질 일을 이제 이야기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오를 수 있지만 오르고 난 다음에는 조정이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이제 조정 단계 있잖아요. 그 단계가 이전에 대한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조정 이후에 올라가는 관점이 더 크게 이제 좀 작용을 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하락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큰 하락적인 부분을 시장이 좀 빠르게 돌파를 해서 해소해 나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2차 매도세,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걸렸던 여기죠. 브레이크가 걸려서 떨어지고 난 이후에 반등을 쳤던 요 고점 구간 있잖아요. 요 고점 구간을 시장이
돌파를 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 빠르게 회복을 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V자 반등을 한번은 생각해봐도, 이게 조금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자, V자 반등이 있었을 때가 최근에는 거의 없었어요. 최근에 거의 V자 반등이 없었는데 코로나 때 한번 V자 반등이 있었죠. 코로나 때 이때 V자 반등이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도 이제 V자 반등에 대한 걸 보면 큰 하락이 이후에 브레이크가 걸렸죠. 브레이크가 걸리고 저점이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발생했죠. 이것도 이제 조금 잘라서 이제 볼게요. 현재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죠, 지금요. 자, A, 반등의 B, 조정의 C, 반등의 D, 그리고 E. 그쵸? E가 저점을 깨지 않고 매수력을 유지하다가 위로 올린 거죠. 자, 보통 이제 V자 반등을 좀 세밀하게 잘라내서 이제 분석을 한다 그러면 딱 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현재 만약에라도 패턴적으로 요 패턴대로 간다. 요 패턴을 복사해서 한번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본 패턴을 붙여넣고 조금 그러면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자, 붙여넣기. 야, 붙여넣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줄여서 이런 패턴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위로 좀 물려볼게요. 자, 현재가 그러면 V자 패턴이 나왔을 때 당시에 이제 시장에 대한 파동에 대한 흐름이라 그러면 자, A, 그렇죠. A, 반등에 대한 B, 반등에 대한 B, 그리고 스무스 엄마 거북이, 아빠 거북이, 엄마 거북이, 애기 거북이 이론 아시죠? 아빠 거북이 급락, 엄마 반등 이후에 엄마 거북이 천천히 흐르다가 그러다가 애기 거북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반등 나온다. 파동에 대한 이제 3단계를 아빠 거북이, 엄마 거북이죠. 아빠 거북이는 확 급락, 엄마 거북이는 반등 이후에 천천히 엄마는 이제 하락에 대한 압력을 천천히 줄여가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런 단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약 조정이 발생하지만 바닥에 대한 확인 관점이죠. 애기 거북이 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D가 끝났고 반등이 나왔죠. 반등이 나와서 A, B, C죠. C 그리고 D, 반등에 대한 D, 조정에 대한 C, A, B, C, D, E가 되는 거죠. E가 짧게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구간이 한 이 정도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되세요. V자 반등. 코로나 때 나왔었던 그 패턴을 가지고 V자 반등을 좀 본다고 하면 현재 구간이 이제 여기 정도 되는 거고, 한 번 정도는 더 올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짧게 가는 거죠. 올리고 난 다음에 조정이 좀 짧게 가서 이게 D, E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짧게 가서 오히려 우상향적인 행보를 하다가 만약에 이옥이 고점인 거죠. 어디를 뚫어야 된다? 밀렸던 가격이죠. 브레이크가 걸려서 매수력에 장대 한복이 나왔지만 그게 2차 매수세로 밀렸던 가격이죠. 요 전고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전고점. 이 전고점을 시장이 만약에 빠르게 넘긴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회복 관점에서 접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죠. 21,500을 빠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아직까지는 V자 반등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놓고 볼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저점을 깼어야 되는데 보통 반등 치고 저점을 보통 깨거든요. 반등 치고 저점을 깨고 보통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반등을 치고 횡보 단계를 이렇게 많이 좀 들어가거든요. 보통 패턴은 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을 깨지 않고 어느 정도 매수력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트위터를 이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이제 차트적으로 보는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살짝은 반등에 대한 V자 반등에 대한 부분도 열어놓고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빠른 시간 안에 18,000이죠. 이전에 대한 고점, 브레이크가 걸렸던 요 고점을 빠르게만 또 넘겨준다면 18,2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시장이 이번 주나 다음 주까지, 이번 달 안까지죠. 이번 달 안까지만 좀 빠르게 넘겨준다고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오히려 이전에 코로나 때 발생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악재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시장에 대한 하락이죠. 그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빠른 회복세로 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빠른 회복세가 여러분들이 체감할 정도로 엄청난 빠른 회복세는 아니에요. 코로나 때도
악재죠. 악재성인 하락이었죠. 원래는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런 하락은 없었을 거고 비트코인은 조정받고 횡보를 길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악재가 터져가지고 한번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거죠. 그도 사실 회복 단계로 넘어간다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여기를 넘겨야지, 여기를 넘겨야지,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된 부분을 넘겨야지 상승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부분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한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V자 반등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중에 그 또한 굉장히 저점이었구나라고 생각드는 이제 그런 걸 본 것 뿐이지 사실 이 회복 단계는 생각보다 그렇게 아름답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이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제 아름다운 건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보여지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 만약에 V자 단계로 회복이 돼서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야. 쭉 내려서 패턴을 줄여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천천히 해서 만약에 비율적인 부분까지 좀 맞춰서 볼게요. 은근히 이게 비율적인 부분을 맞춰서까지 보면 은근히 시간적으로도 비슷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차트가 굉장히 신기한 거죠. 그만큼요. 쫙. 자, 비율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이 또한 넘어가도 전고점 여기 넘기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2월달 내년 한 2월달 정도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대신 이제 악재성으로 인한 우상향적인 이제 그러니까 나이키 패턴 V자 패턴이기보다 이제 나이키 패턴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걸 좀 보게 되는 거죠. 나중 되면 이제 거기가 굉장히 저점인 거죠. 우리가 훗날 거기를 본다고 하면 훗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거기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저점이었던 구간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끔 이제 차트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직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시간을 들여서 5파동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하방으로 진행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파동, B 파동, C 파동, 현재 D 파동 진행 중이죠. ING 현재 진행 중이고 만약에 발생하는 이 파동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만약에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다? 반등은 나올 거예요. 사실 그러면 반등은 나오지만 문제는 뭐예요? 반등 이후에 시장이 또다시 침체기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만약에 이번에 반등을 좀 나오고 나서 반등을 좀 치고 나서 조정을 좀 짧게 하고 더 이상 이제 추가적인 하락을 좀 만들지 않고요. 시장이 안정적으로만 좀 우상향적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 코로나 이후 때 있었던 나이키 패턴이죠. V자 패턴이나 나이키 패턴을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 이 시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라면 처음에 제가 월봉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왜냐하면 월봉 관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재 장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인 월봉은 정말로 엄청난 장기적인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1파, 2파, 3파, 4파 3파와 4파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박스권 횡보를 한다. 보통 5파동에 박스권 횡보한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해서 현재 5파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섯 번째 파동 이후에는 뭐가 있다? 반등에 대한 ABC 최소한 2번에 대한 상승 반동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번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엘리트 파동에 대한 1, 2, 3, 4, 5 다섯 파동에 대한 부분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엘리트 파동에 대한 그러니까 공식이 완성이 됐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게 ING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더 이렇게 만들 수 있을지는 사실 물음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굳이 안 깼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점이 안 깨졌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5파동 이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우상향적인 부분을 만들 수 있고 이 우상향적인 부분이 이런 이제 V자 반등이죠. 이런 V자 반등에 대한 어떠한 약간의 기대감도 시장에서 낼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이 좀 잘 흘러가고 있는 거죠. CPI도 잘 나오고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자 다음 12월 달이거든요. 12월 달에 있는 금리 이제 인상에서도 만약에라도 조금적으로 긍정적으로 만약에 낮춘다. 아니면 이번에는 올리지만 다음에 낮출 것이다라는 만약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게 시장의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을 작용을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때 나왔었던 이런 V자 반등이죠. 코로나 때 나왔던 이런 V자 반등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는 가능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빠지고 나서 지금이랑 그때랑 지금 패턴으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유사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빠지고
브레이크 걸리고 옆으로 빠지고 그리고 현재 이제 여기 구간이죠. 현재 여기 구간 정도 있는 거고 이렇게 우상향적으로 더 이상 저점이 깨지지 않고만 흘러간다 그러면 충분히 우상향적인 이제 나이키 패턴이죠. V자 나이키 패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시장에서 지금 악재밖에 없고 부정적인 이야기밖에 없는데 한편으로는 그냥 긍정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물론 한도 끝도 없이 악재성이 있고 한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 있어도 이왕이면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기 같고, 물론 악재에 대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해서 너무 기대감을 놓고 큰 돈을 베팅하는 것은 조금 잘못됐다라고도 생각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만 투자를 하되 내가 만약에 좀 과감해진다 그러면 뭐예요? 반등 이후에 나왔던 여기 이 파동 있죠? 브레이크가 걸렸던, 자 1위 차트로 좀 쉽게 설명할게요. 자 이 브레이크가 걸렸던 요 고점을 넘길 경우죠. 이 고점의 가격은 얼마예요? 18,300달러 언저리 정도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있겠죠. 약간 조금 더 위로 잡는다면 18,300달러 정도를 만약에 시장이 빠른 시간 안에, 빠른 시간 내는 거는 뭐 오늘 내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 이번 달 안에 만약에 여기를 해소를 한다, 최소한 12월 달 안에 저점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해소를 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떤 코인이든 뭐 비트코인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사서 투자를 한다 그래도 아마 나중에 훗날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그 또한도 그냥 에피소드였구나, 굉장히 좋은 기회였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4시간 차트까지는 봤고요. 만약에 이제 1시간 차트로 좀 본다고 하면 파동에 대한 부분이 이제 5파동이라고 얘기했죠. 현재 A, B, C 진행 중이고요. 아마 조금 더 오르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이 한 번 조금 더 있을 거예요. E.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한 여기 16,500 이하죠. 이하나 아니면 좀 약간 트렌드적인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상승 추세선이 있죠. 요 상승 추세선이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한 1시간 차트 이제 짧은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요 관점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16,500 이하에 대한 딱히 하락이 없다. 아니면 조금 더 확장성이죠. 확장성 가격은 16,200달러예요. 16,200달러 이하에 대한 하락이 없으면 5파동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파동 정도에 대한 상승을 조금 더 가능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냐 그러면 이때는 이제 2평 구간이죠. 주로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 부분을 목표가를 잡을 때 2평 구간을 잡잖아요. 현재 이동평균선이 7 SMMA와 20 MA가 이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일 차트상의 7 SMMA 이제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난 이후에 까지는 반등이 유효한 타겟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구간에서는 저항을 좀 받겠죠. 이 구간. 그래서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전에 대한 이 매물이 있었던 요 가격대 있죠. 요 가격대군. 보통 이제 17,500달러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번에 오르면 한 요 구간에서는 아마 저항을 좀 저항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좀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18,000까지 또 오른다 그러면 진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월봉 가점의 하락에 대한 오파동과 그리고 이제 이전에 코로나 때 있었던 패턴과 유사 패턴, 프레탈에 대한 유사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시장이 V자 반등에 대한 아니면 나이키 패턴에 대한 회복장이죠. 장기적인 회복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이제 요소가 갖춰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악재성으로 큰 하락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 또한 이제 뉴스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정보를 많이 보고 있으면 뭐 FTX로 인해서 어떤 코인 뭐 회사가 대출 회사가 뭐 위험하다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안에 속에 대한 껍데기가 없었다. 뭐 그 회사의 대부분 FTT 코인이었다 50%가. 그리고 뭐 솔라나를 팔았다 뭐 이러면서 많은 악재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보통 악재는 시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악재는 호재다라고 얘기하죠. 악재는 호재고 호재는 악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그 악재가 시장에 대한 충격, 그러니까 회복에 대한 충격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살짝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는 큰 관점에서는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한다 그러면 A, B, C, D 파동에 대한 A, B, C, D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남은 게
이 파동에 대한 조정이 하나 더 남았다. 현재는 이제 ING 중이고 현재 이제 D 파동이 얼마나 좀 더 많이 올리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D 파동에 대한 상승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7 SMMA 이동평균선에까지 A 이동평균선까지 7 SMMA 이동평균선이 17,500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 부분이 있죠. 여기까지는 이제 뒷파동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이 이후에 이 파동이 얼마나 짧게 조정을 하냐에 따라 아까 그 코로나 때 패턴을 보였던 것처럼 이후에 이 파동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짧게 조정한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때 있었던 날기 패턴이죠. 조정은 여러 번 받겠지만 이 12,500달러까지 넘기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상향적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뭐가 유효해야 돼요? 더 이상 저점이 안 깨져야 돼요. 그렇죠? 이 관점에서 더 이상 저점이 안 깨져야 돼요. 만약에 이 파동이 A, B, C, D 만약에 이 파동이 저점을 깬다고 하면 오히려 반등이 나온 이후에도 시장은 조금 더 장기적인 침체기죠. 장기적인 침체기가 뭐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적인 침체기 구간으로 다시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저점이 안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는 아직까지 파동이 뒷파동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아직까지 진행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만 현재로서는 알아두고 매매하시는 데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시고요. 자, 오늘 그리고 몇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몇몇 분들이 그 댓글로 좀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분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 정도면 예상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15분인데 이게 15분이 지금 15분이 아니고요. 지금 15분이 아니고요. 요때 당시에 이제 여기가 깨졌을 때 여기가 이제 악재성으로 깨졌을 때 이제 이 정도면 예상이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이 정도면 예상이 불가능한 거죠. 사실 이거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차트적인 부분이 중요할까요? 라는 부분이잖아요. 차트는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차트를 뭐하러 보냐? 차트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래를 예상할 수 없어요. 미래를 예상할 수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갈 건지 부정적으로 갈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한테 주는 건 뭐냐면 긍정적으로 가면 어쨌든 뭐가 됐든 좋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 가면 뭐가 됐든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좋은 건 피해야 돼요. 안 좋은 건 피해야 됩니다. 안 좋은 걸 피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응이 필요해요. 안 좋은 걸 피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한 거죠. 그럼 대응이 필요하면 뭐가 필요해요? 대응에 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차트를 왜 보냐라고 하면 그 전략을 짜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긍정적인 거는 뭘 해도 사도 올라가고 뭘 해도 돈을 벌어요. 여러분들이 뭔 짓을 해도 돈을 벌고 뭘 해도 다 잘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안 좋을 때를 어떻게 피하냐예요. 돈은 잘 될 때 벌면 돼요. 잘 될 때 투자하고 잘 될 때 뭐 하고 해서 돈을 벌면 돼요. 하지만 안 좋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안 좋은 걸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대응을 해야 돼요.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떨어졌어요. 악재성으로.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본다 그러면 대응적인 부분이죠. 대응적인 부분이면 고점에서 숏을 잡고 있어요. 그쵸? 대응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한다. 차트를 참고로 하는 건 뭐냐면 이 대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래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내 매매에 대한 플랜을 짜고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대응적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상승장으로 가고 아무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해도 저점이 깨지면 탈출한다. 그러면 차트를 봐야지 탈출을 어디서 하냐가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점에서 하는 거예요. 저점에서 탈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법칙이죠. 차트를 봐야지. 차트가 뭐가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을 짜기 위한 뭔 그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떠한 그림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지 원칙을 세워서 지킬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필요한 거예요. 시장이 이렇게 이 정도면 예상을 못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아무도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바이낸스 사장조차도 이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빨에 침도 안 말로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도요. 그런 얘기를 할 줄 몰라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차트적인 설명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차트를 보고 대응을 짜는 거죠. 현재는 짧게 5파동을 진행중이다. A, B, C, D, E.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이런 전략을 짜는 거예요. 차트가 있으니까 내 매매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 조정을 받아도 매수. 하지만 대응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구간이 깨지거나 저점이 깨지면 16,200이 깨지면 상승 관점은 무효. 내가 물량을 털어내고 약간 위험에서 벗어나서 대비를 한다 라는 이런 전략을 짜기 위해서 차트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은 누구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다들 예상하세요. 예상은 누구나 해요. 나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야 근데 사실 내년이 돼봐야지 네가 맞았는지 내가 맞았는지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계획은 있어요. 처맞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누구나 다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 그게 내가 나보다 센 사람이 왔냐 나보다 약한 사람이 왔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는 5대5 확률로 매매할 수는 없어요. 이왕이면 내가 5대5 확률로 내가 잘 될 가능성 5, 안 될 가능성 5라고 한다 그러면 잘 될 가능성 5만 생각을 하겠죠. 중요한 건 안 될 가능성의 5에 대한 타격을 안 받기 위해서 대응을 준비하는 거죠. 대응을 준비. 그래서 내 손실에 대한 최소화를 되는 거죠. 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차트가 필요해요. 차트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차트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전략을 짜기 위한 거. 내가 어떠한 매매를 할 거고 어떠한 구간에서 매수를 할 거고 어떠한 구간에서부터는 매수를 해 나갈 거고 현재는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을 건지 매도 포지션을 잡을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미래는 예상할 수 없다. 하지만 차트를 보면 그거를 대응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연하게 난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예상할 수 없나요? 예상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예상할 수 없지 않냐라는 질문은 내가 앞으로 올 수많은 위험 있잖아요. 위험에도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랑 똑같아요.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유명한 말 중에 하나죠. 먹을 때는 꾸역꾸역 끝까지 입이 찢어질 때까지 먹는 거고요. 손실은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먹을 때는 꾸역꾸역 먹고 잃을 때는 적게 일어나. 안 일어나가 아니에요. 손실을 보지 말아라 이게 아니고요. 손실은 어쩔 수 없이 보게 돼요. 투자하다 보면 누구나 손실을 보게 돼요. 하지만 손실은 적게 봐라가 맞아요. 그래서 예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상할 수 없었지, 이 정도면 예상할 수 없지 않냐가 아니고요. 예상은 누구나 못해요. 대응만. 아시겠죠? 그러면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옵니다. 저처럼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위에서 손절치고 나오니, 위에서 손절치고 나오니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매수를 새로 잡을 수 있고, 또 포지션이 또 하나 더 있죠. 떨어졌을 때 또 새로운 저가에서 매수를 잡아서 또 새로운 저가에서 매수를 잡은 거죠. 차트가 한시간 차트. 또 새로운 저가에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잡아서 이렇게 수익을 계속해서 봐나가는 거죠. 수익을 계속 봐나가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응을 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는 악재에 당하는 거예요. 예상을 하지 마세요. 대응을 하세요. 차트가 뭐가 필요하냐가 아니고, 차트는 여러분들이 그 대응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의 도구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원래 질문이 두세 가지가 더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방송하면서 댓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방송에서 소개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자, 저는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성타시기 바랍니다.